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생고쿠 시대의 역사 최종화 10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전국의 다이묘들과 오다 가문 때부터 내려온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들은 상업을 중요시하며 서양 세력의 우호적인 이시다 미쓰나리의 서군과 불교를 신봉하며 사무라이, 즉 무사의 자존심을 덧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들은 센고쿠 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맞붙는데요. 동군과 서군의 구체적인 편성은 9부를 참고해주세요. 동군과 서군의 격돌은 이시다 미쓰나리의 요청에 따라 관동 지역의 대다이묘 우에스기 가문이 먼저 움직임에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우에스기 가문의 당주는 우에스기 카게카츠, 우에스기 겐신의 양아들입니다. 우에스기 가문의 주적은 북부 도호쿠 지방의 다이묘 다테 마사무네였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다테 마사무네가 동맹하자 이를 껄끄러이 여긴 우에스기 카게카츠도 서군에 동참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려고 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선 우에스기 가문을 치러 출정합니다. 우에스기 가문을 치러 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해 오사카 성에 있던 이시다 미쓰나리는 주고쿠 지방의 대다이묘 모리 가문과 연합하여 전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모리 가문의 당주는 모리 데루모토, 서군의 총괄자인 이시다 미쓰나리는 군사 지휘에는 자신이 없어서 서군의 총사령관직을 모리 데루모토에게 부탁합니다. 모리 데루모토는 서군의 다이묘 및 가신들을 전부 오사카성 인근으로 소환합니다. 서군이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우에스기 카게카츠가 문제가 아니라며 군대의 방향을 돌려 오사카로 진군하였습니다. 대신 동맹군이었던 일본 북부 도호쿠 지방의 다테 마사무네와 모가미 요시아키에게 우에스기 가문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북쪽에서는 우에스기 카게카츠 대 다테 마사무네 모가미 요시아키의 싸움이 먼저 시작했죠.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 연합이 오사카로 내려오자 서군의 이시다 미쓰나리와 모리 데루모토는 오사카성에 싸우면 오사카성에 너무 큰 피해를 줄 것 같다며 성을 나와 야전에서 동군을 막기로 합니다. 1600년 9월 동군과 서군이 맞닥뜨린 곳이 바로 세키가라였죠. 서군 병력 13만, 동군 병력 8만. 서군의 규모가 더 많죠. 아무래도 서군에는 대다이묘 가문들이 껴있어서 처음에는 병력 차이가 났습니다. 병력이 더 많으면 포위하는 게 제일이죠. 동군이 강을 따라 진군을 하는데 이미 서군 측에서 세키가하라에 도착해 유리한 고지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세키가하라를 지나치려면 서군들이 포진해 있는 산기슭과 골짜기를 지나쳐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뚫을 수도 없죠. 뚫어야 하는 양쪽의 산이 텐만산과 사사오산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텐만산과 사사오산 사이를 지나갈 수는 없으니 부대를 갈라 한쪽은 텐만산에 다른 한쪽은 사사오산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텐만산에서 먼저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텐만산에서 동군을 이끌던 장수는 임진왜란 당시 제5군 사령관이었던 후쿠시마 마사노리와 도쿠가와 사천왕 중 하나였던 붉은 귀신 이 나오마사였습니다. 반면 텐만산에 있던 서군 측 지휘관은 임진왜란 당시 제8군 사령관이자 총사령관이었던 우키다 히데이에였습니다. 막상 마카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서군 측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병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텐만산 바로 옆에 마츠오산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서군 지원 병력이 있었고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임무는 텐만산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마츠오산에서 나와 동군의 측면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나서질 않습니다. 상황을 보다가 유리한 편에 붙으려고 관망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동군의 측면을 공격하기로 되어있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동군 편으로 배신합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부대 인근에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병력도 있었습니다. 서군 소속으로 출전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동군 편으로 배신하자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동군 편에 가담합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와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배신으로 오히려 서군의 측면이 노려지게 되었죠. 한편 사사오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 사사오산의 공격을 맡은 동군 측 다이묘는 임진왜란 당시 제3군 사령관이었던 구로다 나가마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오산 방어를 맡았던 서군 쪽에는 용장 시마사콘이었습니다. 시마사콘이 워낙 용맹해서 구로다 나가마사의 병사들이 전투가 다 끝나고도 한참 동안 시마사콘의 외침이 귀에 아른거리는 PTSD에 시달렸다고 할 정도였다죠. 시마사콘이 굉장히 잘 싸워줬는데 전선 맨 앞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사오산 방면에서도 구로다 나가마사가 확 밀고 있었죠. 사사오산에는 이시다 미쓰나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쳤을 겁니다. 한편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배신에 그를 처단하러 서군의 오타니 요시츠구가 싸우러 갑니다. 오타니 요시츠구가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를 막는데 오타니 요시츠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이묘와 가신들이 동군 쪽으로 배신하는 바람에 오타니 요시츠구의 부대도 전멸하고 그는 스스로 할복하였죠. 완전히 동군 쪽으로 기세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군 쪽에서 대기시켜 놓은 마지막 병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강 넘어 멀찍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군의 배후를 습격해
동군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이 임무였죠. 이 병력은 총사령관 모리 데루모토의 양아들 모리 히데모토와 키카와 히로이의 부대였는데, 키카와 히로이에도 상황 돌아가는 판을 읽겠다며 병사들에게 도시락 먹이겠다는 핑계로 진군을 하지 않았고, 키카와 히로이에가 안 움직이자 겁을 먹은 모리 히데모토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몇 번이고 이 동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서군의 병력들이 포지션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배신으로 도루묵이 되었죠. 나름 남아있는 서군 측에서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쿠가와 사천왕 중 센고쿠 시대의 장비라고 불렸던 혼다 타다카치가 낙마하는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군이 동군을 상대로 역부족이었고, 텐만산에서 서군 측 우키다 히데이의 군대는 전멸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서군에서 싸우다가 도망칩니다. 사사오산 쪽에서도 부대가 전멸하기 시작했고, 이시다 미스나리의 본대와 그 본대를 호위하던 규슈섬의 다이묘 집안 시마지 가문의 병력이 있었는데요. 시마지 가문은 정예병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예 병력들을 중요한 곳에 배치 안 하고 총대장 호위하는 데에만 있었다는 거죠. 시마지 가문도 후퇴를 해야 하는데 뒤를 보이고 철수한다면 배후로 공격받을 것 같아서 아예 동군의 진영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로질러 철수하는 이른바 시마지의 퇴각 전술을 펼칩니다. 시마지 요시히로의 병력 1,500여 명이 동군의 진영을 가로질러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살아서 도주합니다. 서군 측의 총대장 이시다 미스나리는 전장에서 도주하지만 친구에게 붙잡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압송되었고, 도망친 고니시 유키나가도 체포되어 둘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넓은 의미에서 일본 전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우선 북부지방에서는 우에스기 카게카츠와 다테 마사무네도 싸우고 있잖아요. 초반엔 우에스기 가문이 승세를 보였으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우에스 가문이 계속 밀리더니 결국 우에스기 카게카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서쪽의 규슈섬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제2군 지휘관이자 고니시 유키나가의 앙숙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포함한 서군의 다이묘 영지들을 다 부수고 다녔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세키가하라 전투에는 참전하지를 않아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정면 승부를 벌이진 않았죠.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일본 전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것이 되었고, 1603년 덴노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막부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가 지금의 도쿄, 즉 에도였기 때문에 세 번째 막부 시대를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게 임진왜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하며 조선과 국교를 회복합니다. 아직 오사카 성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도노와 그녀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있었으나 마에다 토시에도 이시다 미스나리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둘의 끝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타이밍과 명분이 생길 때까지 좀 타이밍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1614년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호코지라는 거대한 사찰을 중수하였는데, 이때 새로 만든 범종에 국가한강 군신풍락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가와 강을 합쳐서 일어로 발음하면 이에야스예요. 또 신풍을 일어로 거꾸로 읽으면 도요토미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걸 생트집을 잡아서 오사카성 점령을 지시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려 20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오사카성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 막대한 재산이 쌓여 있어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어떻게든 군사를 모으고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의 패전병들을 모아 결사항전을 전개합니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깜냥이 한참 안 되지만 오사카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으며 해자 덕에 꽤 버텨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포까지 동원하지만 오사카성을 쉽게 함락시키진 못했죠. 그러나 심리적 압박감에 불안함을 느낀 요도도노는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위험하다며 전투 지휘를 못하게 막았고 제멋대로 강화 협상을 체결합니다. 전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오사카성의 해자를 메우는 정도로 강화를 협상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직 오사카성에 병력들이 있는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장 무장 해제하고 오사카에 있는 전 병력 오사카성에서 다 나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제안에 전쟁이 재개, 시코쿠섬의 다이묘 초소카베 모리치카가 잘 싸우기는 하지만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었고 1615년 여름 오사카성이 함락되고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어머니 요도도노와 함께 할복합니다. 이로써 길고도 길었던 센고쿠 시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최종 승리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센고쿠 시대의 역사 10부작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